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외교 안보 라인 전격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끝나고 복귀한 첫날 단행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앞에도 계시지만 출입기자들도 2시에 인사가 난다라고 이제 발표 난다고 해서 뭐지라고 다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저도 그 시간에 사실은 국민의힘 모 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뉴스 속보 보고 나서 이거 뭐냐 다 같이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박순봉 기자, 대통령실 기자들도 전혀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대부분 몰랐었고요. 저도 어제 점심에 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랑 네. 같이 점심을 하고 예. 들어가는데 브리핑을 한다라는 공지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 고위 관계자도 모르더라고요. 고위 관계자도 모를 정도, 출입 기자들도 모를 물론 정도로 아주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알았겠지만, 알았겠지만 전격 교체만큼 분명하단 말씀?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돌려막기 인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요. 네. 국방부 장관 자리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 자리에 있었던 장호진 현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리를 신설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있었는지 정확한 계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지금 미국 대선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내막이 있을 텐데 네. 저도 어제 한참을 취재해봤는데 그 내막까지는 취재가 잘 안 됐고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연속성과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외교 안보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면서 이제 안보를 좀 강화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인사는 뭐 외교통에서 군 출신 안보통으로 교체하는 게 뭐 컨셉이다, 이런 설명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제 돌려봤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잖아요. 대통령실 주로 뭐 여권 이 안팎을 좀 취재했던 내용들, 네. 해석이 나온 것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첫째로는 김용현 장관 만들기. 그러니까 찐윤 핵심,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뭐 충암고 1년 선배, 아주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불려왔었고 정권 초기부터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 보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보낸 건 결국에 어떤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해석이 많고 그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배치하려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에 있는 신원식 장관을 어딘가로 보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신원식을 어디로 막 입에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 안보실장으로 보내면서 불만이 없도록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과 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해석판을 취재하신 내용이라는 거. 네, 주로 여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 다만 그러면서 안보실장에 있던 장호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질이 된 것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네.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교체하는 건 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김태효 1차장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파워게임이 있었습니까? 사실 김태효, 장호진 두 사람의 갈등설이 물밑에선 있었거든요. 어허. 겉으로 분출되진 않았지만 예. 결국에는 김성환 실장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김태효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찐윤 정치인 그룹이 전문가 출신을 좀 밀어낸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김용현, 신원식, 김태효 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최측근이고, 반면에 장호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러시아 대사를 했었던 정통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처럼 어떤 외교에서 국방 안보 뭐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긴 합니다. 네. 안보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이런 외교 쪽 사람들이 계속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신원식 이제 군 출신으로 임명이 된 것까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들 주목하셨어요? 일단 그 대통령실 입장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많이 바꿨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광일 기자도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기존의 국가안보실장들 3명 같은 경우에는 해야 했던 정확한 역할이 그 한미 관계,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먼저 복원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실의 판단은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북중러 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사가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전문가, 그 군 출신을 전격적으로 기용을 한 것이다. 외교안보실장에.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며 지금 중동 전쟁이며 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성과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동시에 이제 안보로 넘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거고요. 어제 드러난 인사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드러난 특징을 보면 네. 돌려막기 인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국방부 장관이 다시 외교안보실장으로 가고 외교안보실장이 다시 새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교안보 특보로 가고 그러니까 이 인사가 많이 나긴 했는데 집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쇄 이동 인사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임 경호처장만 임명을 하면은 뭐 돌아간 사람이 없는 그런 인사가 하나 되는 거고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맞아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외교안보실장이 뭐 잔혹사랄까요? 좀 자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외교안보실장인데 첫 번째가 김성한 실장이 10개월 있었고 조태용 실장이 9개월. 그다음에 이번에 장호진 실장이 7개월 있다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좀 자주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어제 국민의힘 쪽에 좀 국방 분야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번에는 움직인 인사가 아니라 안 움직인 인사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쩍 안 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들에 주목해라? 무슨 맞아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인사가 되게 활발하게 나고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많이 외교안보 실장 같은 경우에 많이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신한식 신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을 한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빨리 바뀐 거죠. 그럼 안 바뀐 사람들 누구냐?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런 인물은 바뀐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경호처장으로 쭉 있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있었죠. 네, 자리를 옮긴 적이 없었고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 건 다 잘 알려져 있죠. 용산으로 대통령실 청사를 옮긴 것도 이 김용현 후보자가 주도해서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안 움직인 인물들을 봐라라고 했을 때 반대로는 가장 많이 움직인 인물은 또 누구냐라고 하면 장호진 특보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면 신원식 신임 실장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실세고 이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게 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네. 김태호 차장을 중심에 둔 해석이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하고 신원식 실장이 굉장히 가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뭐 굉장히 그 예전에 MB 때 그 김태호 차장이 비서관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신원식 후보 그 신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준장이었는데 그 정책 차장 같은 걸 맡아가지고 둘이 일을 했었는데 카운터파트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군요. 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불러온 거 아니겠느냐 위로. 그래서 일하기 더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김용현 후보자를 또 중심에 둔 해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가 역시 실세라고 하면은 김용현 후보자가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그럼 누구를 불러온 거냐? 결국에는 그 군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는 신원식 장관이 전에 있어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원식 신민실장 같은 경우에는 육사 1년 선배거든요. 김용현 그 전 처장의. 네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놓고는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좋은 자리로 옮기고 군 장악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갔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럼 결국엔 왜 김용현 그 신임 후보자가 왜 더 좋은 자리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오는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군 인사를 못하고 이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람을 심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더 핵심적인 역할은 김용현 후보자가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익이 가장 많이 반영돼서 움직인 인사다. 이게 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는 김용현, 김태효 두 사람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인사를 놓고 야권의 비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뭐 기자회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자회견 가기 전에 그 기자회견 참석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건지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요? 네. 수사기관이 이렇게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 통화 내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거를 이제 특검이 받아서 했던 거는 있었는데 그때는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직무 중인 건 처음이고요. 물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폰을 압수한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받아서 통신사 통해서
이제 내역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내역들을 받아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나 문자로 수신하거나 발신했던 전화번호, 전화번호, 통신 시간, 그리고 발신 지역이 표기가 된 겁니다. 지역까지. 뭐 이를테면 통화 녹취, 뭐 녹음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4번째 시도했던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영장 청구, 통신 영장 청구는 계속 해왔었는데 네. 3번이 기각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통화 기록의 그 내역의 범위를 좀 좁혀서 이번에 청구를 했어요. 기간을 좁힌 건가요? 네, 작년 7월에서 8월 이렇게 2개월 정도로 좁혀서 다시 청구를 했고요. 이렇게 청구가 된 거를 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바로 집행한 거고 이번에 그러면은 발부가 된 게 아니고 확보가 된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확보된 건데 이제 알려진 거예요? 맞아요.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보도가 이제 된 거군요. 네,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뒤 이후에는 다 지워지니까 그 7월 19일 전에 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확보가 된 겁니다. 되게 아슬아슬하게 딱 걸려서 됐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그것까지 이제 신경 써서 이번 그때는 좀 발부해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한 달 전에 이미 확보한 상태다. 네, 그동안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국방부, 해병대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수사를 해왔었는데, 뭐 특히나 이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이제 경찰 입첩하는 과정에서 뭐 제외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뭐 기록했던 내용이 그 업무 메모가 확보된 내용이 이제 사실 특징적으로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 쪽에는 일정 정도 수사에 어떤 성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쪽은 거의 수사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화 내역으로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어제 보도가 되고 나서 이 뒤늦게 이걸 뭐 어떻게 내용이 확보가 어떻게 됐겠어?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게 한 달 전 일이군요. 네,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통신 내역 조회를 할 때요.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가 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영장 받아서 하는 게 사실 확인 자료인데 앞으로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통신 이용자 정보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번호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 누구랑 전화했고 이런 것들인데 누군지는 안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들을 다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신학님, 김만배 이분들 이 사건 할 때 3,000명을 조회했느니 뭐 어땠느니 하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었겠죠.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제부터는 그러면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향후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라도 나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여파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친윤 지도 같은 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 내역들이 나오면 누가 대통령이랑 통화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야 쪽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여당 쪽의 해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레임덕 시작인가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당에선 좀 놀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휴대폰이 법원이 영장을 법원의 내준 거죠. 영장으로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네. 이런 반응. 이런 표현 누가 쓰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치는 자가 영웅이 되는 시점이 온 거냐.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다음에 이제는 법조가 돌아서는가 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검찰이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검찰까지 돌아서진 않았지만 차례대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통화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 논란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나올 게 있겠느냐. 이게 뭐 녹취록이 확보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좀 소수 의견 중에 하나는 이게 오히려 특검 명분을 없애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은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통신 내역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공수처가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꽤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은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의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야당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같은 것들은 아직 확보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이 기록 가지고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도 야도 다 이게 잘 된 거네? 뭐 이런 입장인 거네요. 잘 됐다고 여권 전반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권력에 타격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실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더 구체적인 그 파괴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지금 여권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이 공수처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통화 내역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향후에 문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향후에 그 어떤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유출된다거나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통화 내역을 확보당했다. 네, 공수처가 확보했다. 이 뉴스 좀 크고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민주당 관련된 뉴스인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꽤 큰 파장을 일으키네요. 정봉주 후보. 명팔이 척결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주목이 됐고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잘 해보겠다. 오해하지 마셔라. 뭐 이런 정도 내용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면 승부를 택했다. 뭐 이렇게들 해석이 나오네요. 어떤 면에서 역공을 취했죠. 맥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한 1등을 달리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뭐 일종의 노골적 지원을 하면서 선두를 뺏겼잖아요. 예. 최근에는 정봉주 후보가 뒤에서 좀 이재명 후보를 뭐 뒷얘기를 하던 게 전해지면서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 유튜브에서 정봉주가 상당히 열받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봉주 후보와의 통화를 전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최고위는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전했는데 그 방송 이후에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어제 그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을 방문해서 굳은 표정으로 섰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 이재명 파리들을 잘라내야 한다. 그 명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명파리 무리가 누군지를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다.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다른 후보들을 그럼 얘기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끝까지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정봉주 후보 입장에선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공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주변부를 좀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뒷담화 논란에 대해서는 뭐 사적 대화다 보니까 본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정도로 답을 가름을 했었어요. 예.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정봉주, 이재명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뭐 2007년에 손학규계 정동영계를 대표해서 막 옥신각신하기도 했었는데 뭐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나중에 좀 되게 친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지켜봤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반면에 사실 이번에 경쟁했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정세균 캠프에 있었고 네. 최근에야 사실 친명계에 합류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재명 후보한테 김민석 가까이 좀 지내라라고 그 추천했었던 친명 뭐 핵심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봉주가 김민석보다 더 가깝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정봉주 후보가 이번에 좀 서운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뭐 주변에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몇 년 전에 수박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나다. 맞아요. 근데 예. 지금 수박 소리를 듣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오늘 한칼 토론 있거든요. 거기서 또 김병주 후보한테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